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브에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기분 좋아야 될 월요일이어야 하는데요. 오늘 뭐 기분 좋다기보다는 좀 찝찝한 장세가 또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거 왜 이럴까요? 결국은 미국 증시는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떨어진 채로 제대로 상승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지현 멘토님, 코스피장 오늘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시장 1931.9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0.33%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주에서 950억 정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유입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프로그램 또한 890억 이상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뭐 1000억 정도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아마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날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FOMC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주겠죠. 28, 29일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스트레스 테스트,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탈락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 아마도 자본 확충이 좀 진행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참 웃깁니다.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가가 반등할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로 뭐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 즉 유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뭐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유가는 여전히 하향 안정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큰 폭의 상승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가 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모멘텀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권역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폭 과대형 섹터들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V자 반등은 나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흐름들이죠. 캔들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뭐 음봉에 대한 캔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7%대, 금호석유가 5%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정유주, SK이노베이션도 6%대 좀 상승을 해줬고요. 네, 여기서 유난히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증시큐어보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대한유화입니다. 금일 9%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들 화학 섹터와 대한유화는 좀 틀립니다. 다른 화학 섹터 같은 경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게 아니었었고요.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4분기 때까지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결국 화학 섹터만 놓고 보게 된다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은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흐름들을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약보합세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이번 주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 뭐 어이없습니다. 뭐 빠졌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뭐 증시 코스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상승 제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상 지금 오늘 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실적하고는 전혀 무관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들만 디립다 움직이다가 오늘은 또 반기문 총재에 대한 관련주들이 디립다 움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장일까요?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테마장이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적하고 무관해요. 지금 올라온 종목들 보면 뭐 휘닉스 소재 이해는 됩니다. 휘닉스 소재나 뭐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그나마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서 보관그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회사의 어떤 보성파워텍 이런 걸 점상을 보내거나,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실적하고 무관하게 테마 타면 무조건 보내는 이런 장이에요. 이걸 정상적인 장이라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딜다 올렸다가, 지금 또, 지금 대선 관련주 또 딜다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하면서, 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걸 따라간다 있을 수 없는 장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일 크레드나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이 좀 저희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종목들이 보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뭐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더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고 막연한 낙폭과대를 우리가 들어간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 같아요. 그죠? 지금 정유화학 뭐 오늘 조선 섹터들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외인들 짤짤이판 아니냐. 결국은 들 때는 이것들을 같이 매수해주면서 쓱 들어놓고 뺄 때는 또 같이 쓱 매도하면서 빼버리는. 결과적으로는 선물 갖고 현물을 지배하는 이런 짤짤이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참고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체리피킹 하듯이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어떤 실적도 안 나오는 종목들을 테마 탔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실적도 나오지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된 것도 아닌데 단지 기술적 반등을 보고 이제 낙폭 과대를 딛고 올라올 것이 낙폭 과대라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 낙폭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낙폭 과대를 무조건 잡아 들어간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 종목이 이게 아무리 빠졌다가도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어요. 사실 시장의 그 어떤 조정과 더불어서. 그러나 바로 반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에요. 결국은 실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더더욱 기대감이 부과됐고 삼성 SDS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부과가 됐어요. 그죠? 그런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인성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 물론 3분기 실적이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유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종목들이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체크는 여러분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오늘도 이어질 테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 비중 많이 늘렸습니다. 전화도 많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 안 좋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실 거예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마음이 더 바뀌실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 보고 있으면 갑갑합니다. 정말 이게
이게 올라오겠나라는 의심도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라옵니다. 그런 종목들은 실적과 관련해서 성장성이 부각된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해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희망, 소망, 여러분들의 포트를 새롭게 재편해 드릴 프로젝트죠. 바로 1차 포트 회복 프로젝트, 정재훈 예병군의 희망찾기 20, 이 프로젝트입니다. 시청자 사연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게시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접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접수 방법은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예, 다 하세요. 더 하세요. 자, 일단 증식해보세요죠. 희망찾기 20 프로젝트 참여 기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홈페이지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 채택이 되시게 되면 포트폴리오 관리 AS를 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종목 교체할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대로 끌고 갈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만도요. 만도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1만 3천 원. 네, 30%요. 21만 3천 원에 30%? 30%. 네. 네. 매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21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재상장, 분할하고 나서 재상장 됐을 때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몇 년 갖고 있었어요. 몇 년 갖고 계셨어요? 네네. 그럼 만도하고 또 홀딩스 주식 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한라홀딩스요. 네, 그리고 두 개가 좀 네. 들어왔을 거예요. 네네. 21만 3천 원에 30%를 좀 가지고 가시는데요. 네네.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얼마까지요? 우선 잠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 네. 이제 분할됐으니까 조금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나름대로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가 점차적으로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부품사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만도라든가 아니면 현대위아 이런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일단 그들 종목군들보다 만도나 현대위아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1만 3천 원짜리대 좀 봤으니까 일단 매수가 자리대가 한 정고점 자리대 21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일단 이 자리대까지는 롱텀으로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자리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참 얄딱구리하게 좀 진행돼요.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4%대의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만도에서는 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지속적으로 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만도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조정을 좀 받아도 저점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일 자리대가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일단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아니, 얼마까지? 글쎄요. 일단 저는 정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요 네.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선곡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블로컴 때문에 속 썩고 있어요. 블루콤. 네네. 매수가는요? 15,500원이요. 15,500원. 어우.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0%인데요. 12,000원을 지켜주길래 괜찮을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빼네요. 자, 8% 뺏는 거 치고 거래량이 크게 수반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래요? 이게 왜 떨어졌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실적은 저기 나쁘게 나온 건가요? 실적이, 예상. 네. 예, 실적이
기대만큼은 안 나왔죠. 아,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만큼은 안 나와서 지금 떨어진 건데 네네. 결국은 이 종목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어요. 그죠? 제가 한참 말씀드렸던 7,000원대 그 부분에서 올해 초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 기올라 올 때는 결국은 기대감이었어요. 그죠? 결국은 이 블루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무상증자를 한번 했어요. 그죠? 네네. 무상증자를 한번 하고 권리락을 당했습니다. 보통 요새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한참 뒤에 뭘 하는가 하면 유상증자를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까지 섞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N자형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실적이 크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대감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 과도한 실망 매물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그거는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어차피 손절 못 하시죠. 그죠? 네. 네, 손절하시기도 힘들고 그리고 손절해야 될 종목도 아니에요. 사실상은.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들고만 가도 매수가까지 올까요? 여기서 N자형 반등이 나오면 더 심하게 들고 가셔야죠. 얼마까지? 매수가가 아니고 이걸 뭐 21,000원 이상을 뛰어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네? 21,000원 이상을 다시 뛰어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미래 성장성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미래 성장성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지금 시장 확대 축소 쪽이에요. 시장 확대 쪽이에요. 화폐 쪽이죠. 그렇죠. 확대 쪽이죠. 네, 그러면 네. 못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매수 시점이 너무 좀 높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한참 얘기 드릴 때 잡으신 게 아니고 네, 한참 네. 높게 잡으시다 보니까 지금 불안하신 거고 그 다음에 네. 떨어지면 이걸 더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점은 다져졌다고 보시나요? 저점은 10,000원대 부근이에요. 사실은 이 10,000원대 밑으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구간대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11,200원하고 10,000원 차이 그래봤자 1,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죠? 그 사이에 네네.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의 확대적인 측면을 본다면 N자형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네. 그럼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뭐 지금 동사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충분합니다. 그러면 전망치를 봤을 때 4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4분기요. 네네. 4분기 전망치도 지금 실적보다는 나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실적보다 나을 테지만 이게 네. 그 기대감에는 못 미칠 거예요. 그죠? 근데 내년 시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확대 쪽으로 보면 그냥 이제 이걸 우려하기보다는 그냥은 더 내년 시장의 확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도 네. 저희는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위에서 차익 실현 다 했어요. 사실은 17,000원 대 부근에서 차익 실현 다 했는데 재매수 구간을 잡아 들어가기가 좀 애매모해서 10,000원대까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매도하셨으면 방송에서라도 그렇게 매도를 했다고 알려주시지. 왜 그런 건안 얘기했잖아요. 알려주시지? 방송에서 다 얘기 드렸는데 왜? 지난 다음에 매도했다가 뭐 약 올리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아니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방송에서 다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아니요, 너무 속상한데다 다 매도했다고 하니까 더. 아니 그 방송에서도 프로그램상에서도 매도를 네. 다 해드렸고 프로그램상에서 포트에 갖고 있다가 다 매도를 너무 해드렸고. 마음이 착잡해갖고요. 네, 하여간 희망은 있는 거네요. 좌절은 아니고요. 예.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레버리지요. 네. 레버리지를 전번에 전문가님께서 1,200원 올 때 들어가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너무 욕심부리고 많이 들어갔나 봐요. 네,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50%고요. 네. 11,200원. 네, 50%. 네.
주식 잔소리 통해서 매수하셨죠? 예. 그 자리대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자, 일단 전략을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금일, 낙폭과대 종목군들, 대형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 말미 정도가 되면 웬만한 기업들, 대기업들은 더 이제 실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럼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네. 일단 나올 건데, 일단은, 1,700원짜리대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1,000원이에요. 예. 요 자리대가 1차, 2차 저항 라인 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1,700원이 넘어가는데 그 자리대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11,000원 정도 대까지는 보셔도 될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비중이 너무 또 많으세요. 예. 너무 또 많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엔 무서워서 못 오겠어요. 네. 저도 무서워서 더. 예. 결국에는 11,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예. 일단은 좀 덜어주세요. 예. 한 2% 정도 손실 중인데 그렇게 해도 예. 예. 일단 예. 절반 정도만 좀 덜어주시고 예. 다시 11,000원 이하권역에 살 수 있을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전문가님 네. 손절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손절까지 갈까봐 무서워서. 손절, 뭐 코덱스 레버리지는 손절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폭락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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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그래서, 지수로만 따져보게 되면 저점을 네. 하회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저점이 하회한다라고 해도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 예. 네, 그 기억을 네. 조금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길게 끌고 가시면 손실 안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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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동국제강요. 동국제강.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1,250원. 125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예, 15%요. 15%. 손실이 크게 났다, 그죠? 네. 이게 올해 들어와서 계속 빠졌네요, 그죠? 네. 사자마자 다음날 유상증자 발표해가지고요. 근데 여기 최근에 8,000원, 9,000원, 8,400원대까지 회복은 했는데, 그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셨다,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일단은 지금 보이는 게 7,000원대 부근까지는 올라오더라도 다시 밀릴 거예요. 네. 7,000원. 그 근처까지. 자, 어머니 이 생각을 해요. 지금 철강주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해필 동국제강.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그 다음에, 지금 그 포스코, 그리고 지금, 세부 종목으로 보면 금강철강, 뭐, NI스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쭉 있습니다. 철강주들이.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업황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해필 동국제강을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동국 기업 그룹에 대해서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동국제강은 이제 그 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부가가치 상품보다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 제품 쪽으로 많이 가요. 어머니도, 집에 가게가 좀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딱 살 것만 사시죠. 그죠? 네. 네. 그죠? 또 조금 더 좋은 물건 사려고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네. 예. 딱 그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해필 철강주 중에 가장 조금 주목을 못 받는 종목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000원이 왜 저는 7,000원이라고 보는가 하면, 지금 단기 저항대로 지금 거래량이 수반됐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크게 하락이 나왔는 날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죠? 이거는 안 여기서 이미 안 올리겠다고 저거들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크게
제가 낙폭이 심했을 때 거래량을 키우면 뭐가 된다고요? 이건 안 올리겠다는 의지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또 반등 올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선까지는 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선까지는 당분간 즉 한 적어도 6개월 이내는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7,5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7,500원까지 기다리시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100원 고선까지만. 네. 그죠? 반등이 오면 일단 비중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비중을 절반 줄여서 그 밑에 구간을 다시 잡든가, 아니면 이 종목을 7,100원대 부분에서 전량 정리해버리고 다른 철강주를 갈아타시든가, 아니면 더 좋은 종목군을 보시든가, 교체 매매를 하시든가. 그 두 가지 방법. 그죠?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풍산.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풍산이요. 풍산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1,200원에 네. 비중 50%요. 50%요. 네. 9월 달 정도에 좀 매수하셨나요? 예, 2달 아. 정도 됐습니다. 자,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되는 주식이 있죠. 고려 아연이 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 풍산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거나 좋은 실적을 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실적이 그 재무제표상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던데 말이죠. 좋아졌다고요. 예.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1,300억인데 올해 1,400억 정도 예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3분기가 한 48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작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520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약 한 10% 가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하향 안정화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도 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증가가 되거나 이렇게는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방산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모멘텀이 매기가 좀 쏠리기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좀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이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줬는데 반대로 이제 연기금 쪽은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 어느 정도 바닥권역은 좀 탈피를 해 놓고 있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3만원 선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3만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번호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고요. 자,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머니? 예,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스카이라이프. 네. 매수가는요? 22,750원에 22,750원. 네. 네. 20%예요. 왜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 종목이 그 연말이 괜찮다고. 누가? 그래서 누가? 여기저기 방송에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네. 이 방송만 보셔야지 왜 여기저기 방송을 보세요? 예. 스카이라이프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유 설명드릴게요. 왜 계속 저는 작년도부터도 계속 이 종목 안 좋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신 분은 지금이라도 파세요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했는 거 하면요. 어머니, 아니, 저 이 시간대에 꼭 이 방송 보는데 그 말 못 들었는데요. 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스카이라이프 종목 상담 들어올 때마다 파세요라고. 왜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공개 방송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자, 지금 어머니 지금 집에서 TV 뭐 보세요?
IPTV 보세요. 스카이라이프 보세요. 아니, ITV 봐요. IPTV 보시죠, 그죠? 아니, 케이블요, 케이블. 케이블. 네. 케이블 보시죠. 네. 지금 IPTV 가입자 수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어머니? 주변을 한번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까진 모르겠는데요. IPTV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IPTV를 가입한다는 것은 인터넷 TV를 가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위성 TV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관련 있겠죠. 그렇죠, 관련이 있죠. 그럼 IPTV 가입자 수가 느는 것은 위성 TV로 쪽으로 보면 줄어든다는.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그죠? 가입자 수를 뺏기는 거니까. 자, IPTV가 훨씬 편리합니까? 위성 TV가 더 편리합니까? IPTV가 훨씬 더 편리해요. 그죠? 다시 보기도 되고, 그죠? 지난 프로그램, 어머니 드라마 지난 프로그램도 다시 보기 다 되고, 연민전도 다시 볼 수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카이라이프가 결코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은요, 산업 동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도 IPTV 가입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위성 TV 가입자 수는 위성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그죠? 자꾸 주는 거예요. 자, 위성 TV를 유일하게 많이 쓰고 있는 데가 고속버스인데, 고속버스도 이미 달 때는 다 달았어요. 한계치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무선 통신망이 발달을 하게 되면, 고속버스 역시 위성 통신 쪽보다는 IPTV 통신 쪽으로 쓸 거예요, 무선 통신 쪽으로. 그러면 가입자 수는 계속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반등.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반등 딱 나올 수 있어요. 25,500원.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한참 더 횡보를 하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반등, 25,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오면 매도하실 것을 좀 권해드려요. 손절 좀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산업 동향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죽어가는 산업을 끝까지 잡고 늘어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겠죠,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반등씩 매도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아니에요. 예. 그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을 저희가, 이 멘토님을 저희가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즉,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사나이. 자, 김지웅 멘토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주기입니다. 예,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기입니다. 오늘은 뭐 조금 늦었는데, 안 그래도 말 느린 사람한테 이거 늦게 시작하니까 더 급해지네요. 자, 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포피아입니다. 인포피아. 이거는 뭐 그 혈당 측정에 뭐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죠. 뭐 최근 실적을 보면 2011년, 12년 계속해서 적자가 나다가 이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동종목, 예, 지금 현재 들어가신 가격대가 14,200원, 비중 20%. 예, 지금 이 구간에서는 8짜리 아닙니다. 조금 더, 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고, 예, 못해도 한 16,000원대 한번, 예, 지금 분위기 괜찮아요. 이 회사 좀 노리는 뭐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회사들 많기 때문에 한번, 예, 보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손절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예, 사료 업체 중에 하나죠.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료 종목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연초에서 중간까지 뭐 2분기까지는 괜찮다가 3분기 좀 소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1-20% 대부분의 종목들, 사료 종목들이 밀린 상태입니다. 특별히 뭐 나빠서, 예,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종목 자체가 지금 실적도 괜찮고 오히려 사료의 그런 장기적인 그 안목을 놓고 봤을 때는, 자, 원재료 값, 예, 농산물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괜찮아요. 예,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6천 지금 현재 90원인데 비중도 10% 얼마 들어가지 않았네. 7,600원에서 20%좀 물리긴 했지만 걱정할 구간은 아닙니다. 한번 이게 좀 이평선이 좀 모아졌을 때 이평선이 좀 모아졌을 때 그때 좀 더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하세요. 조금 더 조정 그런 기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몰렸을 때 눈이 좀 몰린 그때 들어가듯이 한번 해보세요. 목표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본인 매수한 가격대도 한 몇 달 좀 고생은 하겠지만 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종목 자체가 실적이 이거는 뭐 받쳐줘요. 다음 종목은 대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지금 하한가를 때려버렸는데 뭔가요? 지금 3,200 다행히 오늘 3,260원? 오늘 들어간 뭐 핫한 건가요? 좀 들어간 게 좀 자리가 이전에 뭐 들어가셨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좀 보여지고 만약에 며칠 전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있다가 잠깐 사우나 갔다가 이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2,000원대 시작해갖고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가 보통 2배 정도 올라가면 팔고 싶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좀 모은 애들이 일단 뭐 놀래키려고 위에서 던진 겁니다. 던진 거고 그거를 지금 분께서는 좀 받으신 거죠. 받으신 거고 조금 더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3,000원대까지 조정 나올 수 있고요. 거기서는 리바운딩이 가능한데 이건 뭐 더 올려치기보다는 리바운딩 하면 3,300원이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기서는 치세요. 그냥 치시고 이거는 조정 한 중반까지 이게 뭐 2,000원을 바닥으로 잡으면 4,000원 잡고 3,000원 밑으로 한 2,500원대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 자체는 뭐 그런 뭐 잡주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적 받쳐주고 뭐 중국 요우커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요즘에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위에서 물량 때리는 게 있어요.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위닉스. 제습기의 황태자죠. 이 위닉스 하면. 작년부터 해서 이 종목 그 주봉 보시면 2013년도에 그 스타주에 4,500원부터 해서 이거 뭐 쉴 새 없이 그냥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라 거의 뭐 4배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뭐 조정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16,000원대면.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셨는데, 동종목 좀 아쉽습니다. 실적이 충분히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기대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실망감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제습기 시장이 워낙 잘 된다 보니까 후발주자들이 심지어 뭐 LG나 뭐 이런 데서도 제습기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경쟁이 좀 격화되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싼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다만 이게 다시 예전처럼 쭉쭉 뭐 주도주로 치고 가는 뭐 내년이나 뭐 황사나 뭐 이런 거 와야 뭐 될까? 그때까지는 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뭐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한 6개월 정도는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단은 15,000원 잡으시고 하단을 한 1,000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유연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종목 호텔신라. 이게 또 대륙의 후광을 받고 있는 호텔신라입니다. 중국인들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면세점 솔직히 호텔신라에서 뭐 숙박객 늘어나봤자 그 돈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면세점이 그 핵심이죠. 왔다 하면 그냥 싹쓸이 갑니다. 그분들이 그 대륙의 분들이 왔다 하면 싹쓸이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뭐 4만 원부터 해갖고 올 4만 원부터 해서 13만 원까지 대형주가 그것도 13만 원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PR로 따지면 지금 40배 막 이렇게 지금 10만 원대면 40배입니다. 좀 너무 오르는 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실적이 고성장 한다고 생각해도 내년에 뭐 거의 뭐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한유도 이제 그렇게 좀 약발 다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뭐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물론 이게 지금 기관 뭐 외인애들이 좀 이미 들어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얘네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10만 원대 이상으로. 거기서 유지를 할 겁니다. 자기네들 그런 수익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는 많이 가봤자 이제 우위를 11만 원대로 보세요. 11만 원대. 중장기로 끌고 갈 종목 절대로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다. 마지막 종목, 6종목밖에 안 된대요. 예.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했어요. 예. 에이블 CNC네요. 에이블 CNC. 이 종목, 화장품 관련주죠. 옛날 그 대장의 그 미샤, 미샤 그런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동종목 좀 아쉬운 게, 먼저 이렇게 2012년도 뭐 코스맥스나 이런 거보다 이게 먼저 움직였었어요. 주봉 보시면. 그러다가 그 그런 화장품 원료 업체들에 대비해서 이건 떨어지고 그건 굉장히 좀 많이 역성장을 해버렸죠. 다만 이게 왜 떨어졌냐 보면 중국 쪽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중국이나 그 해외 업체 뭐 브랜드를 많이 진출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매출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거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뭐 이게 비싸거나 그런 가격대 아닙니다. 실적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수익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비중 60%좀 힘들겠지만 좀 더 버티세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은 좀 힘들어요. 잘 올라가봤자 본인이 사셨던 그 가격대 정도니까 거기서는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좀 유연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했어요. 6종목이나 했고, 제가 못다 하신 분들 아쉽잖아요. 문자 보냈는데 나는 왜 안 해줘? 다 해드립니다. 저 라이브 방송,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세요. 방문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규 멘토님하고 정재훈 멘토님 나와주세요. 정말 빠른 제 차례인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JW 중의신약이요. 네. 이게 어떻게 좀 길게 가져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8,000원이고요. 네. 40%를 가지고 있어요. 30%요. 40%. 40%. 네. 많이 매수하셨네요, 일단. 예, 지금 몇 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떠한 메리트를 보고 오랫동안 갖고 계셨을까요? 항암제도 네. 많이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가지고 쭉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너무 지루하게 작년부터 내려가지고 요즘에는 또 제약주가 좋아서 그런지 좀 가더라고요. 자, 일단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죠?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다른 제약주들 같은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군들 같은 실적이 좀 나와주는데 아직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회사들이 크레아젠이라는 기업에서 뭐 R&D 연구를 좀 활성화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암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적자 폭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단계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네. 보더라도 크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 결론은요, 네. 일단 제약주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좀 여유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고점 자리대예요. 정고점 자리대 한 차례 상승했을 때가 거의 한 6,000원 언저리까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한 6,2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예, 6,2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그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근데 네.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가진금을 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은 건 금액인지요. 자, 과징금을 받았는가 한번 보게 되면 3억이에요. 3억. 기업 인수 전문가 검찰 고발 뭐 이렇게 해서 3억에 대한 부당 이득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네. 뭐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경을 크게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약주가 좋아서 요즘에 흐름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제약주라고 건가요?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얘는 실적이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근데 회사에다가 물어보면은 네. 흑자가 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네,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적자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적자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네. 때문에 돌아서게 되면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별도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적자를 내지는 않고 있어요. 작년 4분기 때부터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자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보니까 적자가 좀 나는 거예요. 그럼 자회사들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까지는 어떻게 갈까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흥가해운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2,160원에 18%요. 18%? 예. 어머, 2% 자주 보세요. 아, 예, 예. 그럼 좀 혼나셔야 되겠는데요. 아,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을 많이 꺼보시라고,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밀렸는 구간대가 딱 보이죠, 그죠? 2,200원대 부근이에요. 굳이 이 구간에 따라가실 필요가 있냐고 제가 몇 번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 드렸어요, 그죠? 굳이 이 구간에 왜 따라가세요? 그러면 매도 얼마든지 할까요?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을, 자, 이거 주봉으로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월봉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 월봉이 딱 여기가 어딘가 하면 2,200원대 이 부분이, 자, 계속 밀려 내려왔던 자리대입니다. 이걸 살짝 뚫어도 또 밀리는 자리대예요. 굳이 이거는 성장성이 더 부각돼도 여기 많이 그거 하면 3,400원인데 결국은 또 밀려 내려오는 자리대예요. 그죠? 다 계속 밀려 내려왔던 자리대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이 구간에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니? 아, 그러게. 그러게. 그러니까 손실 보고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예. 수익 전환되면 뭐 그게 몇 원이라도 팔고 나오세요, 그냥. 또 밀립니다. 얼마에 팔을까요? 예? 어느 정도에 팔면 될까요? 그럼 손실 안 보는 차원에서 10원이 남든 20원이 남든 팔고 나오세요. 아, 예. 예. 그냥 손실 안 보는 차원에서 그냥 나오시면 돼요. 이거는 더는 못 가요. 더 올라간다 해도 이런 종목을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머니 다음부터 그래 되면 늘 박스권 상단 잡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크게 이 버릇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못하면 진짜 크게 한번 물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아니, 좋다고 해서 사긴 했는데 또 내가 너무 매수가를 높이 잡았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종목 상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지금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